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작년에 입던 청바지, 지금 편하게 들어가요? 아니죠. 저도 그랬어요. 다이어트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밤마다 라면의 유혹에 무너지고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얼굴 보며 자책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매번 결심해요. 내일부터 굶는다. 헬스장 끊는다. 그런데 작심삼일은커녕 하루도 못 가서 무너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굶어서 빼는 건 우리 몸을 기근 상태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지방을 더 꽉 붙잡아두게 만들 뿐이에요. 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는 책, 빌 필립스의 바디 포 라이프를 통해 12주 만에 인생을 바꾸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 빌 필립스는 말해요. 살을 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목표는 인생을 바꾸는 것이어야 해요.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거든요. 저도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맛집 가는 게 낙이었는데 살찌는 게 두려워서 늘 샐러드만 깨작거렸어요. 그러다 보니 짜증만 늘고 관계도 서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건강한 몸은 활기찬 삶을 위한 도구지. 그 자체가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요. 12주라는 시간은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래요. 딱 12주만 저랑 같이 미친 척하고 따라해봐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살을 빼려면 하루에 6끼를 먹어야 해요.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몸을 난로라고 생각해보세요. 장작을 한꺼번에 왕창 넣으면 불이 확 타오르다 금방 꺼지죠. 반대로 장작을 안 넣으면 불씨가 죽어버리고요. 신진대사도 똑같아요. 3에서 4시간 간격으로 음식을 넣어줘야 우리 몸이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는구나? 아낄 필요 없겠네? 하고 지방을 신나게 태우기 시작해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먹다 돼지 되는 거 아니야? 의심했는데 오히려 2주 만에 뱃살이 쏙 들어가는 걸 보고 소름 돋았잖아요. 굶는 다이어트는 이제 제발 그만! 그럼 6끼를 뭘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칼로리 계산기 저울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몸에 최고의 계량기가 있거든요. 바로 언니의 손이에요. 탄수화물은 주먹진 크기만큼,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만큼. 이게 한 끼 식사량이에요. 간단하죠? 감자, 고구마, 현미밥 같은 탄수화물 주먹 하나, 닭가슴살,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손바닥 하나. 여기에 채소는 원하는 만큼 마음껏. 이렇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1대1 비율로 맞추는 게 중요해요. 저는 도시락 쌀 때 주먹 한번 쥐어보고 바쁘고 손바닥 펴보고 닭가슴살 올려요. 남동생이 누나 뭐 하냐고 쳐다보는데 뭐 어때요? 내 몸 내가 챙기는데? 식단에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물이에요. 물은 우리 몸속 지방을 태우고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예요. 하루에 최소 10잔, 2에서 3리터는 마셔야 해요. 저는 맹물 마시기 힘들어서 레몬 슬라이스 하나 띄어서 마시는데요. 팁 하나 드리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원샷? 이게 밤새 끈적해진 피를 맑게 해주고 신진대사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해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귀찮다고요? 화장실 갈 때마다 지방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귀찮음이 쾌감으로 바뀔걸요? 물만 잘 마셔도 피부가 달라지고 붓기가 빠져요. 이건 진짜 팩트예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자유의 날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보통 일요일이 되겠죠? 그날은 식단, 운동 다 잊어버리세요.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떡볶이 언니가 먹고 싶었던 거 다 드세요. 어머, 그러다 요요 오면 어떡해? 걱정되시죠? 천만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조절했기 때문에 하루 마음껏 먹는다고 살이 확 찌지 않아요. 오히려 이 충격이 대사량을 더 높여준대요. 무엇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평생 못 먹는다가 아니라 일요일에 먹으면 되라고 생각하니까 평일에 참는 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남자친구랑 맛집 데이트는 일요일로 몰아서 하기. 약속해요. 식단 이야기 끝났으니 이제 운동 이야기 해볼까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은 뛰어야 살 빠지지 않나요? 아니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바디포 라이프의 유산소 운동은 딱 20분이면 끝나요. 대신 강도가 중요해요. 1부터 10까지 강도가 있다면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점점 속도를 올려서 마지막엔 숨이 턱 끝까지 찰 정도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이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20분만 해도 1시간 러닝머신 걷는 것보다 지방 분해 효과가 훨씬 커요. 아침 공복에 20분. 바쁜 직장인 언니들에게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딱 20분 투자하고 하루 종일 개운하게 보내요. 이 20분 운동의 핵심은 바로 하이포인트예요. 마지막 19분쯤 됐을 때 내 몸의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서 1분 동안 최고 강도로 달리는 거죠. 이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성장 호르몬을 뿜어내요. 이 호르몬이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탄력 있게 만들어줘요. 단순히 땀만 흘리는 게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엔 죽겠다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딱 1분만 참으면 돼요. 그 1분이 끝나고 쿨다운할 때 밀려오는 그 짜릿한 성취감. 진짜 중독된다니까요? 해냈다는 그 기분이 하루 전체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유산소만 하면 탄력 없는 몸이 돼요. 예쁜 라인을 만들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 근육 생겨서 울퉁불퉁해지면 어쩌죠? 절대 안 그래요. 여자는 호르몬 때문에 보디빌더처럼 되기 정말 힘들어요. 오히려 근육이 있어야 24시간 내내 칼로리를 태우는 살 안 찌는 체질이 돼요. 바디포라이프의 웨이트 트레이닝도 시간 끌지 않아요. 상체 45분, 하체 45분. 일주일에 딱 3번이면 충분해요. 한 부위당 12회, 10회, 8회, 6회, 그리고 다시 12회. 횟수를 줄이면서 무게는 올리는 방식이에요. 짧고 굵게 근육에 자극을 주는 거죠. 헬스장 가기 싫으면 집에서 아령 들고 시작해도 충분해요. 열심히 운동했으니 이제 쉬어야죠. 근육은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잘 때, 쉴 때 자라나요. 운동은 상처를 내는 거고 휴식은 그걸 치료하면서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건 오히려 손해예요. 하루는 상체, 다음 날은 유산소, 그 다음 날은 하체, 그리고 유산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위별로 쉴 시간을 줘야 해요. 잠도 푹 주무셔야 살이 빠져요. 수면 부족은 식욕 호르몬을 자극해서 다음날 폭식을 부르거든요.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 다이어트에도 딱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12주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도 4주 차쯤 되니까 슬슬 꾀가 나더라고요. 오늘 비 오는데 운동 쉴까? 오늘 회식이라 어쩔 수 없어. 이런 핑계들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책에서는 이걸 심연아비스라고 불러요. 변화하기 직전에 찾아오는 가장 큰 저항이죠.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멈추면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거고 이걸 넘으면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운동하기 싫은 날엔 그냥 운동복만 입자고 저랑 타협했어요. 막상 옷 입으면 아까워서라도 하게 되거든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핑계대는 나 자신에게 지지 마세요. 성공 확률을 200% 높이는 팁 하나 더. 바로 미리 준비하기예요. 배고플 때 메뉴를 고민하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본능적으로 고칼로리를 찾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밤에 일주일치 식단을 대충이라도 짜놔요. 닭가슴살은 미리 삶아서 소분해두고 채소도 씻어서 통에 담아두죠. 냉장고 문 열었을 때 바로 꺼내 먹을 수 있게 세팅해두는 거예요. 외출할 때도 가방에 단백질 쉐이크나 견과류 한 봉지 챙겨 다니면 편의점 빵 냄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준비된 자만이 살을 뺀다. 명심하세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주변에서 한마디씩 하죠. 유난 떤다. 그거 먹는다고 죽냐? 딱 한 잔만 해. 특히 직장 상사나 가족들이 그러면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엄마가 김치 부침개 부쳐주실 때 제일 난감했어요. 그럴 땐 죄책감 갖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저 지금 제 몸을 사랑하는 중이에요. 일요일에 맛있게 먹을게요 라고요. 처음엔 섭섭해하던 사람들도 언니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응원군이 될 거예요. 제 남자친구도 처음엔 나 혼자 먹어서 무슨 맛이냐 투덜대더니 요즘은 저 따라서 헬스장 등록했다니까요. 언니의 변화가 주변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8주 차쯤 되면 몸무게가 잘 안 줄어드는 정체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때 멘탈 꽉 잡아야 해요. 체중계 숫자는 거짓말을 해도 눈바디는 거짓말 안 해요. 지방이 빠진 자리에 근육이 채워지느라 몸무게는 그대로일 수 있거든요. 거울을 보세요. 허리 라인이 달라졌죠. 오태가 다르죠? 힘들 때마다 저는 변신 후의 나를 상상했어요.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해변을 걷는 내 모습. 자신감 넘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 생생하게 꿈꾸면 뇌는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한대요. 지금의 고통은 12주 뒤에 만날 최고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드디어 12주가 지났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체지방 8kg 감량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기뻤던 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는 거였어요. 만성 피로도 사라지고 늘 칙칙하던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무엇보다 나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엔 쇼핑몰 모델 보면서 부러워만 했는데 이젠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바디 포 라이프는 단순히 살을 빼주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준 선물이었죠. 언니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해냈는걸요? 많은 분이 물어봐요. 12주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12주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이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 습관이 되었을 거예요. 양치질 안 하면 찝찝하듯이 운동 안 하면 몸이 근질거리는 상태가 된 거죠. 가끔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두렵지 않아요. 12주 챌린지를 또 시작해도 되고 유지어터 모드로 즐기셔도 돼요. 중요한 건 내 몸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몸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12주 동안 매일 기록해보세요. 거창한 일기장 필요 없어요. 탁상 달력이나 핸드폰 메모장이면 충분해요. 오늘 먹은 식단 사진 한 장, 운동 완료 체크 표시 하나. 이 사소한 기록들이 모여서 나중에 엄청난 자신감이 돼요. 힘들 때 지난 기록을 쭉 훑어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싶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거든요. 저도 슬럼프 올 때마다 제 운동 일지를 보물 1호처럼 꺼내봐요. 기록은 배신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딱 한 줄이라도 시작해보는 거 어때요? 혹시 지금 나만 뚱뚱한가 봐. 나만 의지가 약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요. 바디 포 라이프 책을 보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나와요. 60대 할머니, 아이 셋 낳은 주부, 야근에 찌든 회사원. 다들 해냈어요. 언니라고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 진짜예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언니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저는 언니가 해낼 거라고 100% 확신해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첫째, 하루 6끼 조금씩 자주 먹기. 탄수화물은 주먹, 단백질은 손바닥. 둘째, 물 많이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마음껏 먹는 자유의 날 즐기기. 셋째, 운동은 짧고 굵게. 유산소 20분, 근력운동 45분으로 끝내기. 넷째, 충분히 쉬고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어때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밥 한 숟가락 덜고 채소 한 젓가락 더 먹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12주 뒤에 완전히 달라져 있을 언니의 모습을 기대할게요. 더 이상 다이어트 때문에 울지 말아요, 우리.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잖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도 오늘부터 11이라고 선포해주세요. 언니의 결심을 제가 응원하러 갈게요. 그럼 우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